아주 먼 옛날 깊고 푸른 바닷속에는 고요한 용궁이 있었어요. 온갖 아름다운 산호와 조개들이 반짝이는 꿈결 같은 곳이었지요. 그곳을 다스리던 용왕님은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깊은 잠에 드는 밤이면 몸이 더욱 무거워지고 낮에는 창백한 얼굴로 그저 멀리 바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용궁의 이름난 의원이 용왕님의 진맥을 짚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 용왕님, 병세가 깊으시옵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비로운 약재가 필요합니다. 바로 무태 사는 토끼의 싱싱한 간이어야만 하옵니다.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작고 마음 착한 자라 한 마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소신 미야카오나 용왕님을 위해 무트로 나가 토끼를 모셔오겠습니다. 라며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용왕님은 자라의 충직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부디 무사히 돌아오라 당부했습니다. 자라는 굽이치는 파도를 헤치고 물결을 가르며 육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어요. 드넓은 바다 위로 몽실몽실 피어나는 구름들이 자라의 길을 밝혀주는 듯 했지요. 이윽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무태 해변에 다다랐을 때 자라는 처음 맡아보는 흙냄새와 풀냄새에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푸른 숲속에는 하얗고 보드라운 털을 가진 토끼 한 마리가 연한 풀잎을 뜯으며 한가롭게 놀고 있었어요. 살랑이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요. 자라는 조심스럽게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끼님. 저는 깊은 바닷속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토끼님의 명성이 바다 건너까지 자자하여 용왕님께서 특별히 토끼님을 용궁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용궁은 세상 어떤 곳보다 아름다워요.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끝없이 펼쳐진답니다. 한번 구경 가시겠어요? 자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토끼를 유혹했어요. 호기심 많던 토끼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자라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바닷속 용궁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하지만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어찌 갈 수 있을까요? 토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라를 바라보았지요. 걱정 마세요, 토끼님. 제 등에 타시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라가 조용히 말했고 토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라의 넓고 단단한 등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어요. 자라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천천히 잠수했습니다. 토끼는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바닷속 풍경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어요. 반짝이는 물고기 떼가 마치 은빛 비늘을 흩뿌리듯 지나가고 색색의 산호초들은 춤추듯 흔들렸지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용궁에 도착한 토끼는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라는 토끼를 모시고 깊숙한 용왕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용왕님을 본 토끼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자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왕님, 토끼님을 모셔왔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토끼의 간을 이제. 자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토끼는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어요. 아, 내 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를 초대한 거였구나. 하지만 토끼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용왕님과 자라에게 말했습니다. 용왕님, 그리고 자라님, 저의 간이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의 간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너무나 소중한 간이 몸 안에 있으면 혹시라도 상할까 염려되어 평소에는 늘 몸 밖에 따로 보관해 둡니다. 바로 저의 보금자리, 저의 집에 잘 보관해 두었지요. 잠시 육지에 다녀오면 싱싱한 간을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라는 토끼의 말에 눈을 반짝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토끼님을 다시 육지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부디 간을 가져와 주십시오. 자라는 용왕님의 병이 곧 나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서둘러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다시 육지로 향했어요.
다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무태 해변에 다다르자 토끼는 자라의 등에서 가볍게 뛰어내렸습니다. 자라님, 저의 가는 이곳 숲속 저의 줍에 있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토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푸른 숲속으로 깡총깡총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자라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한참을 기다려도 토끼가 오지 않자 그제야 자신이 토끼에게 속았음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토끼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허탈한 마음으로 텅 빈 바다를 한없이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자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용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왕님은 자라의 빈손을 보고도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조용히 자라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바닷속 용궁에는 다시금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고 자라는 그날 이후로도 용왕님 곁을 말없이 지켰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달빛이 바다를 비추면 자라는 가끔씩 육지의 푸른 숲과 지혜로운 토끼를 조용히 떠올리곤 했답니다.